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요즘 경제 뉴스 보시면서 이런 숫자 자꾸 눈에 들어오시죠? 원달러 환율 1460원 돌파 1500원 둔합. 뉴스 헤드라인은 점점 자극적이 되고 주식시장은 오르고 있는데 통화는 약하다는 묘한 불균형 속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끝까지 보시면 제가 실제로 환율이 흔들릴 때 확인하는 조용한 신호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지금 구독 눌러두시면 시장이 다시 요동칠 때도 같은 기준으로 조용히 길을 이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시장은 독특합니다. 코스피는 4천선 안팎에서 오르내리며 3년 만에 화랑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는 오히려 약세죠. 주가는 오르는데 통화는 약한 말 그대로 티커플링. 이럴 땐 누구나 마음속이 어수선해집니다. 이거 버블인가? 1달러 더 사야 하나? 지금 환전하면 늦은 걸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방향보다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자, 그럼 환율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부터 차근히 짚어볼까요? 환율은 결국 두 나라의 힘겨루기입니다. 한쪽은 달러, 한쪽은 원화. 달러를 누가 쥐고 있고 어느 쪽 금리가 더 매력적인지가 이 싸움의 시작이죠. 지금 미국은 여전히 높고 오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꺾였지만 완전히 안정되진 않았어요. 연준은 당분간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0%에서 그대로 동결하고 있죠. 이건 시장 입장에선 달러를 들고 있으면 이자가 더 붙는다는 신호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구조에서 환율이 정말 1,5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는 속도와 머무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시장은 속도를 싫어해요. 1,480원을 천천히 넘는 것과 하루 만에 1,480을 찍는 건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시장이 조정하는 과정이고 후자는 패닉이죠. 그래서 환율이 오를 가능성보다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변수,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이 중요해집니다. 요즘 한국의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덕분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40% 이상 늘었죠. 이건 원화의 완충 역할을 합니다. 수출이 늘어나면 달러가 들어오니까요. 이 달러 유입이 환율이 너무 빠르게 치솟는 걸 막아줍니다. 세 번째는 유가입니다. 유가가 안정되면 에너지 수입 비용이 줄고 그만큼 원화의 부담이 덜해집니다. 최근 브렌트유는 60달러 중반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때 90달러까지 치솟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시장이 숨을 고르고 있는 구간이죠. 이 세 가지가 환율의 방향을 바꾸는 핵심 변수입니다. 미국 금리, 한국 수출, 국제유가. 이 셋 중 두 개만 바뀌어도 환율은 순식간에 다른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1,500원은 숫자 그 자체보다 그 위에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가 핵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환율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라는 겁니다. 하지만 환율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 행동은 우리가 만들 수 있죠. 이게 바로 조용히 쌓는 부의 방식입니다. 해외 주식이나 ETF를 꾸준히 모으는 분들이라면 지금처럼 환율이 높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조언이 있습니다. 지금은 달러 비싸니까 조금만 사자.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환율이 높을 땐 당연히 부담스럽죠. 하지만 그때마다 손을 멈추면 결국 평균 매입 환율은 점점 비싸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의 저점을 맞출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입니다.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 이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달 10일 50만원씩 달러 환전하고 ETF를 사기로 정했다면 환율이 높을 땐 30만원만 사고 낮을 땐 70만원으로 늘리는 정도의 미세 조정만 하면 됩니다. 이건 타이밍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시황은 소음이고 규칙은 힘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외 ETF를 사시는 분들은 환 노출형과 환 해지형을 적절히 섞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처럼 달러가 강할 땐 해지형의 비중을 살짝 늘리면 환율 위험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반대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때쯤이면 다시 환 노출형으로 옮겨가는 시기죠. 이건 트레이딩이 아니라 리밸런싱입니다. 정한 행동의 연장선이죠. 혹시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럼 지금은 환전을 멈춰야 하나요? 아니요. 멈추는 순간 루틴이 깨집니다. 대신 속도를 줄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달러가 1,480원 위로 급등했다면 이번 달은 절반만 환전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3일, 5일, 7일 뒤에 나눠서. 그 사이에 환율이 조정되면 평균 매입 환율이 낮아지고 그게 바로 복리의 밑거름이 됩니다.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펀더멘털을 따라갑니다. 한국의 수출과 물가, 금리차, 외환 보유액. 이 기본 체력이 무너지지 않는 한 환율은 영원히 위로만 갈 수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면 불안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측하지 말고 준비하세요. 환율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 모두에 대비된 계좌 구조를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좋은 자산은 달러 자산입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좋은 자산은 원화 자산이죠. 그래서 두 개를 함께 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환율 예측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장치를 만드는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 해외 ETF를 꾸준히 모으고 있다면 국내 인컴형 ETF나 채권 ETF를 조금씩 더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환율이 오를 때는 달러 자산이 버텨주고 내릴 때는 원화 자산이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결국 전체 포트폴리오는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율 때문에 흔들리지 말자는 겁니다. 환율이 높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미국 주식 팔고 나중에 싸질 때 다시 사야겠다. 이건 단기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손실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금방 바뀌지 않지만 시장 기회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팔고 기다리는 사이에 그 종목은 이미 달러가 아닌 기업의 실적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결국 놓치게 되죠. 그래서 조용히 쌓는 분은 언제나 같은 메시지를 드립니다. 예측보다 절차. 예측은 불안하지만 절차는 평온합니다. 정해진 리듬을 만들어 두면 시황이 요동칠 때도 손이 먼저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진짜 장기 투자의 힘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실제 실행법을 정리해 볼게요. 환율이 높다고 느껴질 땐 첫째, 환전은 줄이고 루틴은 유지하세요. 둘째, 환해지형 ETF나 원화 인컴 자산을 섞으세요. 셋째, 새로 투자금을 넣기보단 기존 자산의 균형을 조정하세요. 이 세 가지만 해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반대로 환율이 다시 1,400원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는 기회를 활용하세요. 그동안 미뤄둔 환전과 해외 ETF 매수를 조금 더 늘리면 됩니다. 이건 타이밍이 아니라 계획된 행동의 일환입니다. 이런 리듬이 쌓이면 평균 단가가 부드럽게 내려가고 그게 장기 복리의 기반이 됩니다. 환율을 매일 예측하려고 하면 결국 뉴스와 수치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환율을 투자 루틴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어떤 숫자가 와도 마음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마음의 여유가 결국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한 방패가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1,500원이 올까? 가 아닙니다. 1,500원이 오더라도 나는 내 계획을 바꾸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에요. 이 답을 준비해두면 시장은 그저 배경이 됩니다. 조용히 쌓는 분은 늘 같은 결론을 드립니다. 돈은 급하게 움직일수록 멀어집니다. 마음이 조용할수록 자산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보다 루틴을 믿습니다. 1,500원이 와도 우리는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환율 1,500원은 가능성의 문제일 뿐 우리 삶의 중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달 하는 정기 투자, 꾸준한 환전 루틴, 그 모든 게 결국 복리의 씨앗입니다. 예측 대신 절차, 타이밍 대신 습관. 그게 조용히 쌓는 부가 드리는 단 하나의 조언입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